안녕하세요, 라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여행지에서 주의해야 될 남자들의 유형, 그 중에서도 한국 오빠들, 한국 아저씨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 주제 준비하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 오빠, 한국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민감하신 남성분들이 혹시 내 욕은 하진 않을까 싶어서 달려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진정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일부 개념 없고 쓰레기 같고 변태 같은 남성에 대해서지 절대 여러분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부 개념 없고 변태 같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니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화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모든 남자가 다 안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우리가 낯선 어른 조심하라고 해서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유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모든 어른이 다 나쁜 거 아닌데 일반화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아니죠. 모든 어른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나쁜 어른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행지에서 만나는 모든 남자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나쁘거나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일단 여행 중에 만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한국말이 통한다는 거. 단점도 한국말이 통한다는 건데, 일단 한국말이 통하기 때문에 서로 여행 정보를 주고받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친해져서 같이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요. 단점은 이제 한국말이 통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상한 일들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 중에 한국 사람 만났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또라이 질량 부존의 법칙이라는 말 아시죠? 어느 집단에 가든 일정량의 또라이는 존재한다는 거. 저는 변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변태 질량 부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집단에 가나 일정량의 변태가 존재하는 거죠. 물론 집단 성격에 따라 변태가 적은 집단이 있고 많은 집단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안에도 변태 혹은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인도 다람살라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기 체류를 할 때 일인데, 다람살라는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곳이고요. 달라이 라마가 살고 있는 곳이고 또 달라이 라마를 따라온 티베트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티베트 난민의 아이들을 위한 타가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그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한국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 숙소에, 제가 머물던 숙소에 한국 여성 여행자 2명이 왔어요. 근데 저랑 나이가 같아서 이제 친해졌는데, 하루는 그 친구들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카페에서 둘이서 앞으로 여행을 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자기가 인도 여행을 오래 했다면서 여행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일이니까 여행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자기 숙소에 너구리 라면이 있다면서 이왕이면 가서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사실 해외를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너구리 라면도 먹고 여행 정보도 들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그 아저씨 숙소에 따라갔는데, 이 아저씨 입에서는 계속 여행 정보가 아니라 음담 패설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계속 성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현타가 와서 내가 너구리 라면이 뭔데 지금 이 수모를 겪어야 하나 싶어서 숙소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자칭 여행 고수라는 남자들. 그래서 자기가 이 지역을 오래 여행을 했대. 자기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막 여행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여행 책도 쓰고 여행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유명한 사람도 알아.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부풀려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자기 같이 가줘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자칭 그런 타입들이 자칭 여행 고수라는 사람들도 있고 현지 교민이나 교포라는 사람도 있고 현지 유학생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그 지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교민분들이 많은데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도와주고 싶어하고 정보 주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여행을 오래 한 사람들도 많은데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 좋은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사람처럼 이제 성희롱을 하려고 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뭐 자기 숙소에 가서 같이 뭐 라면을 먹지 않은 둥 술을 마시지 않은 둥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늘 긴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이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혹은 내가 모르는 정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 건 결코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20대 때 주로 했던 실수인데 저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면 뭔가 좀 대단한 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인격적으로도 성숙했을 것 같고 뭔가 견문도 넓고 아는 것도 많고 하지만 지금 이제 깨달은 거는 사람은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니고 아무리 견문이 넓어도 자기 그릇만큼 세상을 보고 그만큼 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여행을 다녀봤자 그만큼의 세상을 보는 거고 그리고 변태가 세상을 돌아다녀봤자 그냥 변태력만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일인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 북서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까지 약 800km를 걷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20km에서 30km를 걸어야 되는데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한국분들 몇 분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는 30대 중반의 한국 남성분과 또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걷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걷는데 중간 정도에 그 여학생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카톡으로. 언니, 혹시 그 남자분 마주치신 적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요. 아무래도 걷는 속도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못 만나봤어?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혹시나 그 남자분 만나면 조심하세요. 라는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걷다가 중간 정도 도시에서 그 남성분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그랬는데 그 남성분이 그 여학생에게 이제 걷느라 피곤하니까 서로 마사지를 해주자고 했대요. 마사지 정말. 네, 마사지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 여학생이 싫다고 거절했대요. 그리고 헤어져서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남성분이 이제 바래다 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바래다 주는데 인적 없는 길에서 그 남성분이 그 여학생을 억지로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너무 놀라서 뿌리치고 도망쳐서 숙소까지 도망쳤다고 해요. 그 남성분을 저도 이제 초반에 봤는데 말끝마다 오빠가 그러면서 자기를 되게 과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쫙 퍼졌던 게 그분이 그 여학생뿐 아니라 다른 20대 여자분한테도 마사지 해주자는 식으로 계속 들이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 오빠가 마사지를 해준다는 식으로 아니면 오빠가 뭐 숙소까지 바래다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지나치게 들이대면서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지 여러분. 여행 중에 마사지를 해주겠다 남자가 있다면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Nope.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현지 사람이건 같은 여행자든 간에 일단은 마사지를 해주겠다 남자가 있으면 믿고 걸으세요. 제가 나중에 마사지 얘기를 몇 번 더 하게 될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이 카이로프락틱이나 재활치료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일단은 마사지는 믿고 걸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인터넷 여행 카페에 가면 여행자 동행을 찾는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그 게시판에 뭐 어디 야경 같이 보러 갈 사람 고함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놓고 그럼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그 중에서 여자한테만 쪽지를 보내는 남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데이트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가 여잔데
여자 동행을 구한다라고 글을 올려서 막상 나가보니까 남자였던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낮에는 이제 건실하게 동행을 하다가 밤이 되면 돌변해서 자기랑 술을 더 마시자거나 아니면 자기 숙소에 같이 가자거나 이런 식으로 추태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동행을 구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걸 악용하는 남성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동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 중에 조심해야 될 남자들의 유형으로 한국 오빠, 한국 아저씨들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케바케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방심에도 사고는 생기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만난다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나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휴가철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 그 중에서도 사기와 소매치기 수법을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